이동형 뉴스면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과 상식을 넘어선 태도의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한항공이 내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느냐 여부죠. 관건은 국민연금의 선택인데 국민연금이 이 문제로 어제 오늘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며 의결권 위임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민변 부회장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 자격인데 꽤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죠? 네, 한 27년 정도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그러면은 지난번 그 조 회장의 첫째 딸 조현아 씨의 일명 땅콩해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죠?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3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 11%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나눠서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조 회장 일가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이다. 예. 예. 그 요즘에 뭐 버닝썬 사태로 시끄럽던데 그 YG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 대한항공도 국민연금이 상당한 주식을 갖고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낸 연금 이것 가지고 지금 투자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노후 자금을 이제 맡긴 것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어서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2018년 한 4, 5월경에 이제 대한항공 소위 갑질 사태라고 하는 예. 그 문제가 많이 불거졌을 때는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한 25%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대한 이제 손실을 보게 됐던 거죠. 그 시점에서. 예. 그 이번 Y 사태 때도 손실을 봤을 텐데 대한항공 사태로 손실을 많이 봤다.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낸 연금인데 손실 보면 누가 혹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개별적인 이제 뭐 투자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더 이상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민변에서 또 판단하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조양호 이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회사의 뭐 담요나 기내 면세품 등을 수입을 하면서 그 총수 일가들이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거기서 한 5에서 7% 정도의 통행세를 받다 보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을 본 거죠. 그게 예. 이제 한 190억 정도 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땅콩해양 사건의 변호사 비용도 회사 비용으로 이제 내다 보니까 그런 횡령 같은 것으로 또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게 한 100억 원이 넘어서 한 300억 원이 넘는 이제 그런 손실들을 회사에 입혀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회사 조직을 이용해서 밀수를 했다는 것도 이제 드러나서 관세적으로 또 고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이렇게 이제 회사에 많은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제 진상 규명에 나서고 그 진상 규명에 따라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조양호 이사에 대한 이제 연임이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표이사직에 오를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과 같이 큰 기업들이 어느 특별한 이사 한 명에 의해서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스템적으로 경영이 되니까. 마치 이제 조양호 이사가 이번에 연임이 안 되게 되면 뭐 대한항공에 무슨 큰 경영적인 위기 같은 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뭐 굉장히 과장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오히려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적어도 총수 일가에 무조건 충성하고 이사회가 제대로 된 안건 한번 다루지 못하는 그런 거수기 같은 역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경영 체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사회이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제 원래 영문으로 하면 인디펜던트 디렉터거든요. 독립적인 이사라는 뜻인데 예. 적어도 그런 총수 일가의 영향으로 또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그런 경영진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혹시 걱정돼서 조양호 회장 물러나고 또 그 조씨 일가, 총수 일가가 대표이사가 되면 예를 들어 아들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 아들은 이미 이제 조은택 이사로 있고 예. 지금 임기가 만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
선임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영아 이사가 선임이 안 되게 되면 뭐 다른 이사를 선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이사의 수를 그만큼 늘리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겠죠. 예. 네, 아마도 이제 내년쯤에는 올해는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국민연금이 하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준비를 해서 지금 같은 상태라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데서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요구들을 해서 그런 좀 더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이 그런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민변과 참여연대 주주권 행사는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주주권 행사가 그 규정 위반이라는 게 아니라 그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의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라고 아하. 국민연금의 이제 의결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회의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아하.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주주권을 그 조양호 이사에 대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데 참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예. 그 두 사람은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사실은 그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그냥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본 국민연금 스스로가 이제 깔끄럽다 보니까는 그 자문기구에 해당되는 이제 수탁자 책임위원회에 그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맡겼는데요. 어제까지의 상황은 한 4대4 정도로 이제 팽팽하게 반대와 찬성이, 기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오늘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가 안 돼서 그 수탁자 책임위원회하고 이제 책임투자위원회를 합쳐서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 내로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정부가 추천한 그 정부 추천위원들이 대한항공 이제 그 조양호 이사의 그 재연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정부 추천 인사가 있고 과거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 던진 예를 봤을 때는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적 기업을 조금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긴 어디서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꾸로 지금 뭐 정부에서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복지부 관료들은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위원회 위원장을 스튜어디십 코드를 반대했던 이제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하도록 하고 그런 좀 그 국민연금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있어서 그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런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생기고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양쪽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쪽도 있고 재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 관치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고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세계 금융위기에 이제 영국부터 시작돼서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공적 연기금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의 기준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 스튜어디십 코드가 제정이 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그 도입 취지를 살리면 국민연금은 어떤 선택을 해야죠? 국민연금에서 있어서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양호 이사가 그런 300억이 넘는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있고 그 총수 일가들이 그 회사 조직을 위해서 밀수까지 했다라는 점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뭐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묻는 작업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사회가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안건조차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지배구조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주식 가치가 그대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국민연금도 그거에 따른 이제 투자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다고 그러게 되면 이런 대한항공처럼 이사회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회장 일가가 33.35%, 국민연금이 11.7%인데, 근데 얼핏 보면은 조회장 일가가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 회장 연임이 쉽게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국민연금의 선택대로 이게 결판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대한항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주주 제안을 해서 외부에 있는 사회이사가 선임될 걸 우려를 해서 예. 이사의 선임 요건을 3분의 2로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반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이제 조양호 이사가 재선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항공 그 조양호 이사 측도 이제 굉장히 지금은 그 넉넉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ISS와 같은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의결권 자문 회사하고 국내 이제 다른 의결권 자문 회사들도 모두 반대 의결권을 기관 투자자들이 행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외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곳들도 있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 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3분의 2까지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그 조양호 이사 측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한항공 정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발목을 대한항공 측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1998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한항공 일가의 족벌 경영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20여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일가가 여전히 족벌 경영을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영권을 안 놓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항공산업 자체가 독점 산업이다 보니까 독점적 지위를 위한 이제 이익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위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뭐 사내의 면세품 뭐 담요 하나 구입을 할 때도 그냥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총수일가들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행세를 뭐 5%, 7%씩 받다 보니까 총수일가들은 이제 그냥 앉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한항공 그만큼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독점적 지위를 위해서 사익들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놔서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는 것들이 대한항공의 이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변호사님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한다고 해서 꼭 회사가 소위 말해서 잘 돌아간다, 이득을 많이 한다, 뭐 사회적으로 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꼭 총수일가가 운영을 해야만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도 이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막 성장하던 시기는 모르겠는데 이미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시대에 한국만 유독 총수일가가 반드시 경영을 해야만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들은 저는 뭐 약간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전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른 재벌 기업들도 내일 대한항공 주총 결과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만약 조 회장 연임이 실패한다면 상당한 시사점이 될 수 있겠네요. 요즘 회사의 뭐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그 손실을 입히기부서도 계속해서 이제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만약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이사의 재연임이 실패를 한다면 더 이상 뭐 우리 회사나 우리 의회 주주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 계속 회사를 경영을 지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가 오너 리스크가 조금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오너 리스크가 심해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어떻게 보면 감시 견제 기능이 더 중요한데 예. 그리고 이제 현대에 있어서의 그런 상장회사와 같은 큰 기업들은 오피셜이라고 해서 임원들과 이사가 이렇게 분리 정립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경영들을 하게 되면 인디펜던트 디렉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이제 그걸 감시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원들이 이사를 이제 같이 겸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독립적인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해가지고 이사회의 감시 견제 역할들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대기업이 거의 다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구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의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도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런 예. 불투명한 이사의 지배 구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지배
이사회 지배 구조 같은 것들을 개선할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구조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근데 개선된 방향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뭐 국민연금의 스트레스 코드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상법을 개정을 해서 소수주주들이 자신의 대표들을 이사회에 보낼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어떤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다양한 방식들로 이제 이사회의 지배 구조들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외국인들은 다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뭐 여러 그 소수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임하신 분들 중에는 뭐 주총장에 한 번도 안 가봤다. 본인들은 그런 뭐 주총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이제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임을 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보면 예. 어느 때보다도 대한항공 주총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관심 이런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조양호 이사의 연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부회장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